오, 나이스. 오, 좋아. 기가 막히게 먹어주네. 오, 야, 이거 크다, 생각보다. 그렇지.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개가 팍 끼고, 예, 여기 들어오는데, 어찌나 이슬이 많은지 다 젖었어요, 그냥. 아유, 수온이 오르면서 산란을 마치고 회복기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베스의 체형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야무지게 팍 하고 때려주네요. 네, 포포는 베스를 낚으시는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올 여름 타버터 포포로 시작해보세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제가 탁 포포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얕은 데서 바위로 팍팍 액션 주니까 걔가 더 뻑은 아니었고 살짝 톡하고 물고 들어갔어요. 피디님, 올해 타버터로 고기 좀 잡으셨다면서요? 듣기로는 막 4월달부터 막 타작을 막 하고 다니셨다는데 그때 수온이 대충 몇 도였어요? 11도? 11도? 10도? 11도? 역시 11도에서 잡은 것 같아요. 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우리 PD는 확실히 이 탑신병자 중에서도 확실히 난 탑신병자라 수온이 두 자릿수만 올라가면 바로 타버터 껐는데, 물론 뭐 봄에 이 산란기 때 올해는 얕은데 이제 구조물도 많았고 풀도 많았고 이래서 좀 대형호수에서 확실히 타버터 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PD님? 물론 이렇게 타버터 루어가 언제든지 이렇게 조건만 맞아주면 베스를 낚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산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으로 입질 빈도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타버터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입문자들을 위해서 가장 타버터 루어들 중에서도 운용도 쉽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입문하기도 좋은 포퍼, 정확한 이름은 파퍼죠, 파퍼. 하지만 또 우리 포퍼라고 하니까 포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포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퍼들 중에서도 약간 스탠다드한 형태,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크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짧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이런 친구들 포퍼가 나오는 게 좀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하이브리드 돼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포퍼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메가베스의 판맥스나 야마토, OSP 야마토, 그리고 뭐 샤워블로즈 같은 친구들은 포퍼의 역할도 하면서 워킹더독의 움직임도 갖고 있어서 야마토나 샤워블로즈는 스틱베이트형 포퍼형 스틱베이트?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판맥스는 나는 포퍼인데 워킹더독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을 밀어낼 수 있는 포퍼의 특징이죠. 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내가 움직임을 줬을 때 물이 옆으로 밀리면서 워킹더독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컵을 갖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포퍼라고 하는 친구들은 순수하게 오로지 파핑, 뽁뽁뽁으로만 승부를 내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퍼들의 그 뽁뽁뽁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물에 탁 떨어지면 이 친구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똥 뜰 거 아니에요? 타버터 루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라인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탕 하고 당겨주면 이 앞에 있는 컵이 물을 밀면서 소리를 내죠? 폭! 이렇게. 그리고 이 소리 더하기 물을 밀어내면 이 물이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물보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물보라로 이루어지는 어떤 어필, 그걸로 고기를 잡는 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포식음을 흉내낸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피디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약간 끌이라든지 뭐 블루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작은 포시거들, 작은 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설칠 때 그 친구들이 약간 야, 나 밥 먹으러 다닐래 하고 있을 때 사용을 하면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 녀석들, 좀 중형 베이트 PC를 때리는 큰 녀석들이 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포퍼들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일 때 딱 캐스팅을 하면 항상 좋았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포퍼를 좀 더 본격적인 운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포퍼를 다른 루어들에 비해 먼저 좀 이걸로 타버터로 좀 입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 친구가 특징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캐스팅을 해서 한 자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틱 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웨이크 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버즈 베이트 이런 친구들은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스테이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버즈 베이트 같은 친구들은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똑같은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조금 이렇게 감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연습만 좀 많이 하면 정말 짧은 거리에서도 여러 번 뽁뽁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여러 번 움직임을 주면서 베스에게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는 타버터 중에는 가장 스테이와 프레젠테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캐스팅을 해서 뭐 특별한 로드워크 없이, 사실 워킹 도덕은 리듬감 없으면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리듬감이 좀 없어도 약간 박치더라도 둠칫 하면서 치든 둠칫 하면서 치든 상관없이 이게 라인만 당겨주면 그 포시금을 내기 때문에, 파핑음을 내기 때문에 좀 쉽게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루어들은 좀 전용 장비가 필요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그 이런 친구들은 합사도 필요하고 좀 강한 로드도 필요해요. 왜냐면 커버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프로가 좀 잘 안 걸려서 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루어들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론스급 타버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루어들은 좀 전용 장비가 필요한 편인데, 얘는 그냥 미디엄이나 미디엄 헤비에 내가 쓰던 로드에 내가 쓰던 라인에서 루어만 바꿔서 캐스팅을 하면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루어만 하나 사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퍼. 그렇죠, 피디님? 그러면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본격적으로 운용이랑 꿀팁들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지트 디자인,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 밸류와 함께합니다. 오케이. 그게 크지도 않은 애가, 감지마! 운영은 정말 단순해요. 내가 입질하고 받으려고 하는 자리, 왠지 여기 물 것 같아. 그런 데를 슉 넘겨서 여기서 탁탁탁 당겨서 뽁뽁뽁뽁뽁 하고 와주면 돼요.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 뽁뽁뽁뽁 하고 오는 방법도 있고 뽁뽁뽁뽁뽁 하고 오는 방법도 있고 폭 하고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개인 차이고 어떤 게 더 잘 먹을 때도 있고 어떤 게 더 잘 안 먹을 때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개인 차이니까 그건 여러 번 하시면서 느끼시면 돼요. 어쨌든 뽁뽁뽁뽁뽁 하고 와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내가 분명 입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기가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어느 정도 스테이 후에 싹 지나오면 따라 나와서 물든지 기다리고 있을 때 딱 물든지 그런 식으로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캐스팅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특별한 꿀팁은 없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꿀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유리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라인을
모노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카본 라인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가라앉기 마련이거든요. 좀 침강 속도가 모노라인에 비해 좀 빠르죠. 그래서 모노라인은 상대적으로 늦게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모노라인을 사용을 해서 액션을 주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모노라인을 쓰더라도요, 그 최대한 두꺼운 모노라인을 쓰세요. 그러니까 굵은 모노라인을 쓰라는 거예요. 굵은 모노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캐스팅을 해서 가라앉는 속도가 가느다란 모노라인에 비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예, 실제로 써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포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 움직임을 줄 때, 그러니까 가라앉는 게 덜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 움직임을 줄 때 이렇게 밑에 방향이 아니라 당기더라도 수평 방향으로 뽁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다음번 움직임을 위해서 긴 스테이를 주려면 가급적 굵은 모노라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굵으면 캐스팅 비거리가 줄어드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잘 적당한 굵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파운드, 18파운드, 20파운드 정도를 사용합니다. 다음, 굵으면 생기는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노라인 자체에 연신율이 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굵으면 좀 덜 늘어나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바늘거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좀 굵은 모노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포퍼 사용의 좀 어떤 큰 꿀팁 중 하나고요. 두 번째, 좋은 포퍼를 고를 때 몇 가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저는 이런 페더훅이 있는 포퍼를 좀 선호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퍼는 라우더 70이라는 모델인데요. 얘는 이제 12g 정도 돼서 베이트 로드로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아주 비거리가 좋은 포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페더훅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스테이를 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서 있어요. 그리고 베스가 때릴 때 어느 정도 타겟도 좀 데워주는 것 같아요. 페더훅이 있는 녀석들을 사용했을 때 더 정확한 입걸림을 걷는다는 건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포퍼를 사용을 할 때는 가급적 페더가 있는 걸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 컵의 모양이에요. 이 컵의 모양이 이렇게 그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한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뾰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쪽이 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끝부분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 날카로운 친구들이 액션을 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로드로 탁 움직여졌을 때 물을 정확하게 밀어내서 그 팝핑음 뽁 하는 소리도 정말 정확하게 나고요. 그리고 그 모양도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여기가 뭉툭하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퍼라기보다는 좀 더 스틱 베이트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움직임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원했던 포시금도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 컵의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친구들을 고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꿀팁이 되나요? 세 번째로 말해볼 꿀팁은 로드웍인데요. 우리가 이게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이 포퍼의 액션을 줄 때 로드를 이렇게 밑으로 툭툭툭 치거나 아니면 옆으로 톡톡톡 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겠죠. 왜냐면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당겨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모노라인을 사용하고 있을 때거든요. 당연히 라인이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니까 캐스팅을 해서 옆으로 치든 밑으로 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문자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 입문하시는 분들은 웜낚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본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캐스팅을 해서 밑으로 폭폭폭 주거나 옆으로 폭폭폭 주면 그치, 루어가 밑으로 푹푹푹 하고 들어가서 얘가 원래 이렇게 오나? 얘가 약간 접영하는 스타일인가? 약간 접영을 좋아하는 편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럴 땐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드를 이렇게 잡고요. 위쪽 방향으로 폭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 백지 상태에서 글로 낚시를 배워서 가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포퍼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카본 라인밖에 없다 라면 캐스팅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입질 받으려고 하는 자리를 넘겨서 캐스팅을 해서 액션을 줄 때, 움직임을 줄 때 로드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폭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모노라인이나 P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크게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내 발 앞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그것도 역시 위로 이렇게 폭 주면 내가 원하는 템포로 폭 주면 정확한 움직임이 구사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하고 낚시를 하시면 움직임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단 로드를 위로 놓고 뽁뽁뽁뽁을 하는 경우에 입질을 받으면 슬랙라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질을 받으면 충분히 감고 챔질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포, 올 여름 탑워터 낚시는 포포로 한번 시작해보자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포포로 탑워터 낚시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포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포시거를 흉내낸 루어라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질이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진짜 멋있게 말도 안 되게 빡 하고 때리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동동 떠 있는데, 퍽 하고 동동 떠 있는데 갑자기 톡 하고 사라지거든요. 우리 피디님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쪽? 쪽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녀석인 경우들이 많아요. 제 경험에는 사실 이게 포시거를 흉내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제 경험에는 저는 이렇게 빡 때리는 것보다 이 쪽이 훨씬 더 큰 배스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피디님은 어떠세요? 아, 그렇죠. 역시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루어를 자세히 보고 있지 않으면 이 루어가 쪽하고 사라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포포가 잘 무는 상황이라는 게 완전 오픈보다는 바닥에 지형지물이 많아서 뭐 바위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에 뭔가 깔려 있는 게 많아서 베스가 숨을 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챔질 타이밍을 늦었다든지 아니면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쪽 빨고 들어가서 감아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낚시를 하실 때에는 폭폭폭 하면서 나의 집중력을 최대한 루어에게 실어주세요. 그래야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네, 그러면 지금까지 꿀팁 베스였고요. 이 포포 낚시 꼭 도전하셔서 이번 여름에 멋있는 쪽과 멋있는 빡!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안녕!